갤럭시 A 시리즈와 견줄 만한 M 시리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와이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한 달 반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가족이 돌아가면서 아파가지고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4월 한 달 동안은 다 골골거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건강이 최고예요. 아프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A34와 A54 출시 전에 갤럭시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해서 스펙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작년이죠. 2022년도 출시한 기기들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A 시리즈 말고 M 시리즈는 A 시리즈보다 약간 하향된 스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업자 향마다 출시한 스마트폰 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자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통신사의 가입을 아니면 번호 이동 또는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라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어떻게 암암리 공기계를 이용하셔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 M 시리즈 스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M 시리즈입니다. 갤럭시 M 시리즈는 갤럭시 A 시리즈의 파생형이라고 보면 되고요. SKT 사업자 향인 갤럭시 퀀텀 시리즈, 2022년도 출시한 갤럭시 퀀텀 3가 있습니다. KT 사업자 향인 갤럭시 점프 시리즈, 2020년도 갤럭시 점프 2 출시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LG U 플러스 사업자 향인 갤럭시 버디 시리즈, 2022년도에 갤럭시 버디 2가 출시되었습니다. 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신이 달랐어요. M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5G 통신이 가능하고요. 갤럭시 A3 시리즈부터는 5G가 되고요. 그 아래 단계죠. 갤럭시 A2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LTE 버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AP는 점프2는요 엑시노스 1280이고요. 퀀텀3는 디멘시티 900입니다. 버디2는 스냅드래곤 750G고요. 작년 모델이죠. A53은 엑시노스 1280이고 A33은 엑시노스 1280, 그리고 A23은 스냅드래곤 680, 그리고 A24는 헬리오 G99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긱벤치 점수 기준으로 나열을 하면 되게 나열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순위를 매겨볼게요. M53과 M33과 A53과 A33 이 네 가지가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M23, M24, A23로 순위를 나열할 수가 있었어요. 오차 범위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스냅드래곤 750G와 엑시노스 1280 그리고 디멘시티 900은 성능이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24와 A23의 각각 점수를 보면요. 곧 출시 예정인 A24는 A23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 시리즈 대부분의 AP 성능은 비슷비슷한데 스냅드래곤이냐, 엑시노스냐, 디멘시티냐 요거에 따라서 약간 소비자들의 경향이 약간 나눠질 것 같아요. 하지만 표면적으로 점수로 보여지는 성능은 비슷비슷하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다음 디스플레이입니다. 점프2는요 6.6인치로 FHD LCD입니다. 그리고 120Hz 지원이 됩니다. 퀀텀3는요 6.7인치의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패널은 아몰레드 플러스이고요. 120Hz 주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디2는요 6.6인치의 FHD 플러스 LCD로 120Hz를 가지고 있습니다. A53은 6.5인치고요. FHD 슈퍼 아몰레드고 인피니트 O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120Hz가 지원이 됩니다. A33은요 6.4인치로요 FHD인데 슈퍼 아몰레드이고요. 인피니트 U 디자인이고 주사율이 90Hz예요. 그리고 A23이죠. A23은 6.6인치고요. FHD 플러스로 LCD 패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피니트 V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90Hz가 지원됩니다. A24는요 6.5인치로 알려져 있고요. FHD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주사율은 90Hz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언급드린 기종 중에서 선택을 하신다면 디스플레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AP 성능이 거의 비슷한데 뭐 램이나 저장 용량도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LCD냐 아몰레드냐 이 두 개로 딱 판가름 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사율은 대부분 120Hz 또는 90Hz예요.
여기서 뭐가 더 나을까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60Hz랑 120Hz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근데 90Hz랑 120Hz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약간 사람마다 케바케로 다를 수가 있는데 크게 드라마틱하게 차이를 못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사율 때문에 무언가를 딱 결정하기는 뭐하고, 대신 이왕이면 주사율이 최대 지원하는 주사율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램을 알려드릴게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저장 용량은 128GB 동일하고요. 마이크로 SD 슬롯으로 인해서 최대 1TB 지원하는 것도 모두 동일합니다. 무게를 살펴볼게요. 198g, 176g, 198g, 189g, 186g, 195g, 그리고 A24도 전 모델과 동일하게 195g입니다. 무게는 거의 비슷한데 M53이 가장 적었어요. 그리고 배터리입니다. 이제는 배터리는 뭐 고민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방수 방지는요, M 시리즈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23과 A24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A24는 A23의 미지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미지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죠. 카메라는 눈에 확 들어오시죠? 1억 800만 화소. 역시 M53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M53이 유독 뛰어나 보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보급형인데도 그렇게 낮은 화소는 아니에요. 그렇죠? A24 같은 경우에는요, 맨이 5천만 화소고요. 초광각 500, 접사 200, 전면은 1300입니다. A23보다 전면이 조금 더 높아졌다. 요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YS는요, M 시리즈는 미지원입니다. A 시리즈는 지원합니다. 여기서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3.5단자, 이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점프2 지원하고요. 다음 버디2도 지원하고요. A33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A23과 A24도 지원하네요. 지문 인식은요, 모두 다 지원해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측면이냐 온스크린으로 전면으로 할 수 있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AOD는 LCD는 미지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몰레드는 지원합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페이는 모두 지원하고요. 무선 충전 역시 보급형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모두 지원하지 않습니다. 표로 보시니까 딱 어떠세요? 우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퀀텀3가 1억 800만 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쉬운 점은 OIS가 없어요. 하지만 OIS가 없더라도 화소 높은 거는 무시 못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 시리즈 중에서 카메라도 난 좀 신경 쓴다 하시면 퀀텀3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 시리즈 스펙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딱 필요한 것만 딱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A 시리즈 중에서 M 시리즈와 비슷한 성능 정도가 A33, A23, 그리고 A2 라인, 최근에 나오는 A24, 요 정도가 좀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만약에 나는 굳이 최신폰이 필요 없어, 나는 작년 모델도 괜찮아, 작년 모델로 한 1, 2년 더 쓰면 문제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M 시리즈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출시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공짜폰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LTE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5G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냥 편리하게 통신사에서 제일 저렴한 걸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 시리즈가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급제를 써서 알뜰폰 요금제로 막 맞춰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족 구성원이 막 3명, 4명이면은 한 통신사로 그냥 통합으로 묶어버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왕이면 조금 더 저렴한 걸로 쓰시는 분들은 요 오늘 보여드리는 시리즈도 정말 괜찮을 거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실버폰, 효도폰, 아니면 세컨폰, 스마트폰 지출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이나 게임을 하진 않아, 나는 통화랑 전화랑 그냥 가끔 인터넷 보는 정도가 다야 하시는 분들은 M 시리즈도 권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은 기본 카톡이라는 앱 때문에 웬만하면 램이 6GB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 정말 느리다 이렇게는 느끼시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년마다 그냥 저렴하게 바꿔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작년 모델의 M 시리즈도 괜찮다. 그리고 A24도 괜찮게 나올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말씀드린 이 핸드폰 기종 중에서 유튜브 및
영상을 많이 보신다, 그리고 화면을 봤을 때 이렇게 눈이 편안하다, 이러한 것을 중점으로 보신다면 넓은 화면에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M 시리즈 중에서는 퀀텀 3가 가장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A 시리즈 중에서는 A53, A33,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출시할 A24,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통신사에서 옮길 예정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각각 통신사마다의 M 시리즈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게임을 제외하고 될 건 다 되고요. 저렴하게 편하게 쓰기에 괜찮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A51을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2022년도 작년 스마트폰 모델 중 갤럭시 M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모두들 필요에 따라서 플래그십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A 시리즈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M 시리즈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상황이나 어떤 특정 기준을 가지고 최종 선택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공짜품 수준이에요. 가격 좋고 스펙 이 정도면 무난하게 쓰기에 괜찮고, 그리고 디자인은 세련되지 않지만 약간 갤럭시와 아이폰의 좀 이렇게 짬뽕된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그런 약간 예스러움도 약간 묻어나기 때문에 좋게 얘기해서 예스러움이 나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M 시리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센스 있는 알람도 부탁드릴게요.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테크와이프였습니다.